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끝에 보면 이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건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수 계산 방식은 동일 세대니까 부부는 나하고 언제나 동일 세대니까 둘이 묶어서 하나 가진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이 두 번째 이 내용을 오늘 제가 그 밴디에 오늘의 실무 문제로 올린 거거든요. 이 내용은. 근데 많은 분이 이걸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이걸 진짜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검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1세대가 기존의 지분 100%인 주택 하나 A주택. 그럼 A주택은 내가 완전 온전한 집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B주택은 2분의 50%만 내가 집이에요. 50% 내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B주택에 나머지 50%를 제가 샀어요. 안 보고 해봐요. 이게 사례니까. 자, 집을 제가 이거 온전하게 100%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반쪽짜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남 집 몇 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 주택수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두 개죠. 근데 집이 두 개 있는 사람이 하나 100%는 내 것이 있었고 나머지 이게 50%만 내 건데 나머지 50%를 내가 오늘 또 샀어.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집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집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그건 이미 집 두 개 가지고 있었잖아. 온전한 집으로 한 채가. 아니 50%가 됐어요. 50%를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집이 있었잖아요. 주택수에는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그 50%가 다른 집의 50% 지분이었다면 3개가 되겠지만 원래 집의 50%를 해서 온전하게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거 처음 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집이 하나 있고 50%만 가지고 있어도 집이라고 했잖아요. 지분으로 가지고. 근데 이게 집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50% 지분을 또 샀으니까 집 하나를 또 산 걸로 봐서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온전하게 이제 밑에 보세요. 50% 지분을 취득하여 온전한 2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집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8%만 적용하시면 돼요. 세 개가 되면 12%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 집이니까 8%. 그런데 밑에 사례를 봐보세요. 하나는 100% 집 하나예요. 근데 두 번째는 50% 가지고 있는 게 B주택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집 두 개죠. 집 두 개인데 이번에는 다른 C주택이에요. C주택의 지분 50%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집이 A주택은 온전하게 100%고 B주택은 50%고 C주택에 또 50%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번째 집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세 번째 집이 돼요. 그럼 똑같은데 위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진 않아요. 위에는 50%만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50%를 내가 취득해서 이 집이 하나는 만들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묶어서 이제 한 집이 돼버렸으니까 2주택이 되는 거고. 여기 밑에 것은 1주택이 있고 50% 있고 또 다른 50%를 취득했으니까 이번에 50%는 세 번째 집의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12% 세율이 적용돼요. 참 복잡하긴 하죠. 자, 그럼 이제 상속주택이네요.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기까지 먼저 봐볼게요.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상속주택은 5년에 주택수에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는 건 맞아요. 들어가는데 5년 동안은 봐주겠죠. 5년 동안만 봐주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5년 동안은 봐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받으면 원래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속을 공동으로 받으면 그때는 그 중에 한 사람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더라도 이 중에 한 사람만 주택수에 들어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이건.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면 5년 이내에는 그럼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고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가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가가지고
그럼 혹시 상속을 받아가지고 집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5년 안에 다른 집을 사게 되시면 본인은 1주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1, 2, 3, 2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또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은 돼요. 포함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이 경우는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 중에 한 사람만 주택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주택인데, 그중 누가 이제 누구 집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할 때 잘 못하신 분이 많아요. 먼저 지분이 제일 큰 사람. 두 번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착각해요. 잘 봐보세요. 그래서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을 합니다. 그랬죠.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이죠. 다만 지분이 큰 사람 2명 이상일 때는 그 다음에 거주하는 사람,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두 번째. 그래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순으로 판단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는 게 순서가 있던 거예요. 그 둘이 또는이 아니에요. 그게 읽을 때 또는 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지분이 제일 큰 사람, 그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이 그 사람 상속주택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 되고 거주한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순서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사례를 보니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 1억 이하의 주택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착각하면 안 돼요.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지금 집 아니에요. 지금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표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오피스텔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오피스텔은 나올 수 있는데 오피스텔도 1억이 안 됐을 때는 이건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입주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요. 요거는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